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한국장애인예술협회가 오는 11월 한중일 장애인 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첫 소식 이명화 기자입니다. 한중일이 예술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는 11월 30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100일을 앞두고 한중일 장애인 예술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응원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 교류를 위해 열리는 이번 예술축제는 서울과 평창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예술축제를 알리기 위한 제작 발표회를 열고 자문위원과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예술축제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축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축제의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어요. 첫째는 장애인 예술을 통한 인식 개선, 둘째는 장애인 예술의 수월성 확보. 장애인 예술이 얼마만큼 뛰어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장애인 예술의 가치,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최고의 예술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국이 모이지만은 이것이 커지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 한중일 장애인 예술축제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과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기념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넘어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3일 마련한 학술 세미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장애인 체육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문화적 접근으로 통합사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성의 변화가 촉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재활이나 그냥 체육 활동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문화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포츠는 복지고 그 복지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장애인들의 체육권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불합리한 노동행정을 바꾸겠다며 현장 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됐는데요. 이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천막위로 현장 노동청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고용노동부가 불합리한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것입니다. 개소 첫날부터 안일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흥을 같은 거를 거기다 넣으면은 저희는 별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반응도 그냥 저 아줌마 또 왔어?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김영주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접수하기도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사측 관계자까지 임금 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노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형태 변경을 하고 1년에 1,000만 원 넘게 임금을 삭감하는데도 이런 걸 잘 살펴보려고 현장 노동청을 하니까요. 제가 받아서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는지 보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의견 접수를 위해 기존 노동청 직원이 아닌 공인 노무사들을 배치했고 철저한 신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접수된 의견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거는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건 반드시 제가 시정을 할 거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직 법이 미비하면 법을 고치고. 정책 제안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8회 IPC 정기총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김성일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4년 임기의 IPC 신임 집행위원으로 당선된 김성일 IPC 집행위원은 그동안 국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김 신임 집행위원은 당선 발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IP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음에 따라 9월로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김성일 씨.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김 씨에게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 임대주택을 알게 됐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쉽지 않죠. 보고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없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공공이 다가구나 원룸 등 기초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평균 임대 보증금은 400만 원 수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 대상자를 위해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 임대 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 기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아주 전폭적으로 확대해보자는 말씀을 하고 있던데요. 경기도하고 저희 LH하고 도시공사 힘합해서 최대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신규 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이제 곧 독감 예방 접종이 실시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이달 26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뤄져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감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한다는 점, 또 접종하면 2주 후부터 효력이 나타나 6개월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접종이 권고되는 시기에 접종하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기에 걸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접종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 가장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감기라든지 다른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맞지 않는 게 좋겠고요. 감기에 걸린다면 회복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접종을 늦춰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심장 폐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임신부, 어린이와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폐렴, 또 세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 사망하는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면 접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벌초나 성묘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진드기가 옮기는 각종 감염병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포천에 거주하는 40대 현역 군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려 숨졌습니다. SFTS는 구토와 고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다가 목숨까지 앗아가는 감염병으로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옮깁니다. 지난 2013년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뒤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 벌써 지난해 80%를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올해 8월까지 31명에 달합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맘때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치사율이 30%에 달하지만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냅니다. 고열과 두통, 심하면 뇌수막염이나 난청을 동반하는 쯔쯔 가무시증 역시 진드기가 옮깁니다. 환자의 90%가 털 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합니다. 두 감염병 모두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진드기에 물린 흔적, 검은 딱지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입고 있던 옷은 바로 벗어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상남도가 6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5회 경상남도 농아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장애인체육회와 경남농아인체육연맹, 경남농아인협회가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는 육상과 축구, 탁구 등 7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남농아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피플퍼스트가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교류하는 행사인 제5회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참가자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조력자는 한국 피플퍼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제18회 장애인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영화제는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개최됩니다. 영화제의 자세한 일정은 이달 말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영업과 유통기한 준수 등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자체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시청광장에서 오는 30일 다문화축제인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각 국가별 문화체험과 한국생활 적응체험담을 제출하는 글짓기 대회 등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풍성한 가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경남도는 힐링 축제와 가을꽃과 함께하는 꽃축제 등 40여 개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욕지섬 문화축제 등 경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208호에서는
강서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무릎을 꿇은 부모들의 호소를 가장 먼저 담았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두 번째 주민토론회가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울시 교육청과 장애인 부모단체,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을 향한 반대측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의 대립이 이어져 토론회가 중단됐습니다. 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설립 지지를 호소했지만 반대측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한방병원 건립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반드시 필요한 특수학교이며 해당 부지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다음은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박모 씨에 대해서만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인정했고 그 외 7명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학 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 교수는 큐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고 이에 인권위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특례 업종에 포함돼 월 평균 34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근로기준법상 특례 업종 제외를 촉구했고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마저 사라지는 고요한 설원이를 맨발로 달리던 한 소녀가 피를 토하며 죽는다. 윈드리버의 야생동물 사냥꾼 코리가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입 FBI 요원 제인이 사건 담당자로 그곳에 도착한다. 범인이 남긴 증거는 눈보라에 휩싸여 점점 사라지고 수사는 난항을 겪는다. 3년 전 윈드리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의 유사점을 발견한 코리가 수사에 공조하면서 두 사람은 범인의 그림자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데 미국의 상처 깊은 역사를 담아낸 범죄 서스펜스 윈드리버. 현재 미국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마블 시리즈의 영웅으로 유명한 제레미 레너와 엘리자베스 올슨이 호흡을 맞춰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50년 전 서부시대, 사막의 작은 성당을 배경으로 한 트릴로지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연극 프론티어 트릴로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1월 19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최근 발매한 3집 앨범 디바이드로 내한해 한국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0월 29일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 사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 전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판결이 나왔을 것 같나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나 경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염전노예 사건 같은 일들이 처음부터 생길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고용시장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의 양적 성장 외에도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고용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